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늘 북구민을 애쓰시는 문인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용봉, 매고, 삼각, 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의 시책으로 추진된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의 실효성 및 절차의 적정성과 생활안전 기반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국장님,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9억 2천입니다. 아주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일곡동 삼각동에 희망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모두 직접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국제고 후문에 위치한 비둘기 어린이공원에서 재생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모습입니다. 국장님, 디지털 사이니지는 어떤 용도로 설치됐는지, 작동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거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디지털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시간은 24시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24시간 계속 재생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오후 4시 이후 밤 9시 이후 갔었습니다. 계속 재생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곳이 아시겠지만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저 비둘기 공원에 희망의 거리를 조성한 이유가 따로 있으시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제 비둘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 후문에 있는 그런 공원이어가지고 국제고 후문이 굉장히 통학로가 어둡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둘기 어린이 공원도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쪽에 통학로의 그 안전과 그런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는데 아마 이제 저렇게 24시간을 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겠지만 네. 워낙 그곳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만은 예, 또 의원님께서 네, 주식하신 설명 것처럼 충분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계속 재생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쉽게 얘기하면 홍보나 안내를 위한 디지털 게시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의 거리 사업뿐만 아니라 추후에 다른 구정사업을 홍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된 모습을 보면 개방된 곳, 네,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방향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공원 내부를 향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예. 보통 광고판이나 게시판을 설치할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저쪽은 이제 그 희망의 그 포토존이랑 또 다른 시설물들과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초점을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용역 업체에서 설계한 그대로 설치하신 건 아니고요, 혹시? 이제 용역 업체에서 저희가 디자인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바로 했었거든요. 용역사를 선정을 하자마자 이제 주민 협의체를 학교하고 주민들 또 전문가들 한 22명 정도로 해가지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적극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들하고도 주민 설명회를 3차례 개최를 했고 그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하고 예. 이제 소통을 한다고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은 국장님. 예. 그러면 그 주민 협의체에서도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그 장소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으셨다는 건가요? 아마 이제 이렇게 확정된 거는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시기로 예,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디지털 사이니지는 비둘기 공원보다는 일곡이 근린공원 아시죠? 거기도 희망의 거리 조성 네. 공간이잖아요. 네. 거기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대로변 쪽, 사거리 쪽으로 그쪽에 설치했었으면 아마 희망의 거리 홍보가 엄청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말씀드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설도 좀 생각해보고 이설이 안 된다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일몰 후 저녁 시간대에 비둘기 어린이공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몰 후에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디지털 사이니지가 24시간 내내 재생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뭐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보시면 거기 저녁 시간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 화면처럼 지금 대규모 5개 조명시설 설치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비둘기 공원은 대부분 공원들이 저녁보다는 낮에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녁 이제 시간대 이용하는 공원도 엄청 많습니다. 많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저쪽에다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학로가 너무 어둡고 또 어두운 곳에 거기 공원이 있어가지고 네, 국장님 이제 아까 그 부분 청소년들의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학로 어두운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국제고 후문하고 이 비둘기 공원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국제고 후문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금 다 조성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 공원 안쪽 이 두 번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 보시면 이쪽은 공원 저 깊숙이 안쪽입니다. 거기로는 전혀 사람들이 다니거나 통학로로도 전혀 이용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시간대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할 때는 해당 시간대 이용자 수도 고려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용이 충분한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련해가지고 사전 검토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사전 검토했을 때는 저희가 애초에 그 구성을 했을 때는 인근에 스팟존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 3곳하고 이제 나머지 그 통학로 주변으로 해서 6개 거리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시간에 그곳을 가보셨으면 저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명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둘기 공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대상 구간 돌아보면은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그 단적인 증거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삼각동 가작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댄싱 미러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댄싱 미러는 어떤 취지에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댄싱 미러는 거기에서 이제 댄싱 버스킹을 주로 그 공원에서는 네. 이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댄스 버스킹을 주로 이제 하려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 댄싱 미러를 이렇게 설치한 거는 거기에 온 청소년들이 춤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토존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찍으면서 활용하라고 네. 설치하신 거죠? 댄싱 미러가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버스킹 그 공연할 때 가서 보면은 거기 앞에서 보고 연습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을 본 네네. 적이 있습니다. 예, 일단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기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뭔지 알아요? 잘 모르는데 불 나오는 거 페이스북 불 나오는 거 아, 옆에서 불이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친구는 뭔지 알아요? 걸어다닐 때 거울 한 번씩 보라고. 전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저기서 춤 연습하거나 저기를 이용하는 학생들 본 적 있어요? 한 번 못 봤어요? 고마워요. 네. 저 영상은 토요일 오후 4시 정도에 제가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곳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었고요. 마침 그 앞에서 농구 연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댄싱미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가작공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조차 왜 설치됐는지를 모릅니다. 댄싱미러 설치 비용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그 비용은 제가 정확히 네, 4천만 원입니다. 가보시면 저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안내판은 물론 설명되어 있는 설치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시설물을 4천만 원 들여서 설치했다고 생각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댄싱미러 설치 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이제 애초에 댄싱 미러는 그런 이제 춤 연습하면서 그런 자기 모습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동영상 촬영할 때 또 그런 그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그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제 처음 5월 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댄스 버스킹을 하려고 했었고 네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때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 방금 자료화면에서 혹시 학생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네. 그냥 지나가다 거울 한번 보라고 설치한 줄 알았다. 저녁에 불이 나오는 것인 줄 알았다. 학생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은 짐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댄스를 좋아하는 그런 애들은 또 그런 목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댄스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러신 부분은 또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나중에 그런 장소로 활성화가 되고 네네. 또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를 알리려면은 알림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왜 놓치신 건지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개선을 저 하도록 부분은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장님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알고 저희는 그때 설치할 때 왜 설치했는지 아니까 알지 일반 주민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까 학생들이 말을 했을 때 짐작되는 부분이 있냐고 왜 물어봤냐면요. 댄싱 미러가 설치된 곳이 공원 출입구 통행로예요. 국장님. 그 댄싱 미러 설치된 그 바로 앞이 통행로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주민센터도 가고요. 그쪽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나가면 육교를 통해서 다른 건너편을 건너가는 곳이에요. 통행로입니다. 아까 국장님 그곳에서 춤을 추거나 이런 청소년들을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통행로에서 춤을 추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거기가 이제 통행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원을 보면은 이렇게 뭐 통행로다 이렇게 딱 특정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국장님 예. 댄싱미러 보셨죠? 예. 댄싱미러 설치된 곳에서 좀만 가면 바로 입구가 있어요. 예, 입구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전거도 예. 지나가고요. 유모차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계속 통행을 해요. 그럼 거기가 통행로, 공원이 통행로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안쪽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긴 하나 통행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그쪽이 왜 통행로가 아니에요. 통행로가 그건 아니죠. 아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이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행로 앞에 그거를 설치해 놓고 나면 거기서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춤 연습을 하고 영상을 찍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유모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그 아래쪽으로 피해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설치 장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라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현장 방문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이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위치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뜻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러 위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통행로는 원래 아니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 통행로는 원래 있었기 때문에 미러 설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현장 다시 확인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싱 미러 설치 장소에 다시 한번 꼭 가보시고 어쨌든 설치 장소 이전이나 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희망의 거리는 대부분 학교 근처에 조성되어 있고 그 중에는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가보면 노란색으로 도색된 도로와 시설물들이 눈에 띄죠. 네.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통학로의 그 어두운 그런 환경 그런 개선하고
또 통학로 주변이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그 칙칙한 벽면이나 이런 걸로 돼 있었다면 또 아이들 시각에 맞게 그런 디자인을 네. 함으로써 좀 밝은 환경 개선의 첫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주의력이 낮고 시야가 좁죠. 그래서 통학로 주변에 이런 환경을 미리 조성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호프 스트리트, 희망의 거리가 시작되는 율곡초등학교 벽면 조형물이 설치된 곳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벌써 이렇게 다 일어나가지고 손이 지금 베일 지경이고요. 이 높이는 아이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부딪히면 엄청나게 크게 다칠 곳입니다. 여기는 인도가 좁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 철판과 이 볼트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행여나 머리를, 이런 볼트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찧었다. 진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딪히면은 크게 다칠 수 있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조형물입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시설물 자체도 철제로 덧대어져 있는 데다가 사용한 볼트가 그대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통학로 내의 시설물은 당연히 가장 안전한 디자인과 재질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통학로에 저런 시설물을 할 때 이제 그 초등학교 그런 통학로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 뾰족한 부분이 없게 둥그렇게 마감 처리를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볼트 부분도 모가 나지 않는 그런 볼트로 해서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국장님, 저 볼트가 둥그렇다고 해서 모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저 시설물을 굳이 저렇게 볼트들이 다 돌출되게끔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혹시 이 과정에 돌출된 볼트 위험성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는가요? 저희는 저게 그렇게 뭐 안전에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저 볼트를 이제 이렇게 돌출해서 한 부분은 이제 안에 조명 시설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예. 때문에 뭐 저 볼트 없이도 저는 조명 시설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저 부분은 그냥 그 눈으로 보이는 것과 가서 제가 몸으로 진짜 부딪혔을 때 저 영상이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파서 저렇게 영상이 찍힌 거고 저곳은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자전거가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자전거는 물론 도로로 다녀야 되지만 아이들이 율곡 중학교나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 인도를 통해서 많이 등하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딪힐 수도 있고 장난을 치다가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전검토 해 보셨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지를 다만 했기 때문에 둥그렇게 그런 마감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지 예. 국장님 가서 보시진 않았잖아요. 정확히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그러면 이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둥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시뮬레이션에도 한번 해보기도 하셨어야죠. 저기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 어른들이 다니는 곳이면 저도 저 시설물이 위험하다라는 절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래요, 국장님.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도 이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예.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저는 묻는 이제 겁니다.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 시설마다 안전시설, 특히 통학로는 안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특히 어린이집 같이 상시 이용하는 하루 종일 이용하는 시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외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만 저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뭐 계림 초등학교나 그런 데 보면은 굉장히 계림초등학교 앞 인도는 네. 저렇게 좁지 않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더 돌출이 돼 있거든요. 아니 돌출이 돼 있어도 예. 인도가 좁지 않다고요. 제가 인도가 좁지 않으면 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다고요. 인도가 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방금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이들 이야기하셨는데요. 통학로예요. 등교할 때 혹시 아이들이 저기 인도를 꽉 채워서 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통학로는 안전이 최고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일곡초등학교 벽뿐만 아니라 일곡중학교 서일초 벽면까지 다 저렇게 좀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곡초 바로 옆에 꿈꾸는 골목길은 기존의 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거리 사업에 포함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제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삼각초등학교 앞에 거기 그 희망의 보랏길이라든가 네. 또 꿈꾸는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꿈꾸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뭐 마을 벽화라든가 뭐 담장 갤러리라든가 또 뭐 이렇게 천사의 날개 포토존이라든가 기 조성이 돼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두침침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거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아마 그쪽 부분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마을 사업을 예.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 거 맞잖아요.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간을 꿈꾸는 골목을 포함해 추진하고자 했다면 자료 화면에 보이는 부분들도 함께 정비를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네네. 안에 이제 내용물들을 이제 서로 바꿔주고 새로 바꿔주고 리뉴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기존 그 마을 사업을 최대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못했던 것 같고요. 저런 부분들은 마을 의제 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아니,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의제 사업을 연결할 것이 아니라 이 꿈꾸는 골목길 자체를 지금 희망의 거리에 넣으셨잖아요. 네, 지금 이 자료 화면은 없습니다만은 꿈꾸는 골목길에 가보시면 희망의 거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희망의 거리인 거죠. 희망의 거리로 간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꿈꾸는 골목길을 희망의 거리로 선정했을 때는 저 그림도 그림이지만 벽도 다 지금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어둡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셨다 했는데 어두운 것만 개선이 됐지 설치물은 흉물스러워요. 혹시 국장님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의제 알겠습니다. 사업과 연결해서 네.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지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밝게 한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로고젝트를 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옆에 화단의 조명을 더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밝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꿈꾸는 골목길은 마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곳곳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자 위에 액자 하나마다 조명이 다 있어요. 물론 액자의 그림은 지금 없지만 조명 시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곳에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로고젝트를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밝아서 주민들이 그곳을 다니기가 오히려 더 불편해하십니다. 혹시 그 심정을 아시겠나요? 그런 민원은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국장님, 해주셨으니까 국장님이 듣는 민원만 민원이고 제가 듣는 민원은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이제 아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저희가 한 번 저는 더 검토를 해보도록 주민들이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냅니다. 특히 일곡동은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는 거 아시죠, 주민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일곡동은. 그래서 저렇게 더 필요하지 않는데 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희망의 거리 조성 사업에 벽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장소가 어디입니까? 벽화는 국제고 후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동 복지센터 앞에 주로 거기에 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애써 조성된 벽화가 주정차된 차량들로 가려져 있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국장님,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해온 곳이고
앞으로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저 부분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부분은 지금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은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 이제 주차를 하는 구역이었는데 이런 데다 벽화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토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그래도 국제고 학생들이 저녁에 통학을 저 골목길로 많이 하고 어둡다. 그러니 환경 개선을 해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저쪽 벽화는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곳은 밤에는 더 주차가 심하게 되어 있어서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상시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보시는 곳이에요. 주민들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시행을 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소를 옮겨서 하면 되죠. 주민들에게 이곳은 상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추천해달라 해서 저는 사업 장소를 변경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저 골목길이 통학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들었어요. 통학로인데 차를 다 주차해서 저 그림이 안 보인다니까요. 안 근데 그게 무슨 보이더라도 소용이 있냐고요. 안 보이더라도 벽화를 함으로써 그 주변이 밝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예. 차를 다 주차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밝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더라도 아니 그림을 저기는 지금 경차만 주차되는 사진이지 대형 차들도 여기에 주차를 하죠. 저 벽면이 까만 벽면에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 하고 저 밝은 저런 화면에 주차되어 있는 거 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아니 그렇다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저렇게 밝게 해놨으면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럼 저 벽화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저것이 밝아지면 좋긴 하지만 저는 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곳이 더 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은 또 가작 어린이공원하고 바로 그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장소로 더 네, 선택을 그런 것 하지 않았나 같은데 한 것 안타깝게도 같습니다. 차를 주차하면 안 네, 보인다는 그 거예요. 부분은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물론 지금 뭐 벽화를 그린 것을 어떻게 뭐 다시 지울 수도 없고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곳을 어떻게 하라 이 말은 아니지만 다음부터 사업 구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북구만 하더라도 그동안 벽화와 관련된 비판 기사가 수십 차례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벽화는 실외에 설치되는 특성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거리 사업으로 조성된 벽화는 유지 보수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유지 보수가 됩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 분기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 후문 같은 경우에는 벽화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벽화만 조성된 것보다 그쪽은 훼손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보수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지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 기간이 나면은 예산 확보해서 그런 유지 보수 비용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괜찮죠. 예. 다른 것도. 근데 2년이 지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단 말이죠.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벽화 조성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 시도했었고 또 유지 보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사업 시작할 때부터 유지 보수나 철거 방안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북구에 지금 벽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전수조사하셔서 아주 지금 심각한 곳은 제거를 하거나 보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희망의 거리 사업에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도 포함되어 있죠? 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호흡지기 그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음식 체험하는 꿈꾸는 요리사.
그리고 댄스 버스킹. 크게 이제 현재는 지금 3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댄스 버스킹 오디션 이렇게 좀 하고 계시죠? 네. 예. 음식 만들기 체험 자료를 살펴보면은 체험객들 대부분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예요. 네. 관광 프로그램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 활동 아닌가요? 네, 체험 활동 맞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그 대상을 특정 지역으로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또 올해는 처음 이제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그 희망의 거리 사업으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지역에서 많이 그렇죠. 예, 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홍보해서 그 대상자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존 남도향 음식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체험 행사하고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도 일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에서 했던 체험을 이렇게 공원도 조성을 해놨고 하니 또 이 희망의 거리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바깥에서 이런 체험 활동을 해보자 해서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낸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지 프로그램 내용 거의 흡사하죠. 네.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댄스 버스킹도 혹시 민간 업체에 맡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또한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관광 프로그램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댄스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기관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초기에 붐을 좀 일으키고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좀 투입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 전문 기관으로 선택한 그 학원은 또 유명 그 연예인들이 배출을 한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초기 부음을 일으키고 향후에는 이제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집이라든가 네네. 또 지역 그런 마을 자원들과 연결해서 또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곳에 가서 한 2번 정도 같이 관람을 했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죠. 이제 저는 일반 민간업체에 맡길 그런 마중물 역할은 저는 꼭 전문성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장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저는 북구 쪽 우리 아이들이 좀 꿈과 희망을 좀 키울 수 있는 장소로 바꾸거나 지금 학교 동아리 이런 학생들은 이 자기 솜씨를 뽐낼 장소가 없어서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인구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청장님, 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행정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 원칙이요? 네네. 네,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네, 국민 주권 정부. 네,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방금 국장님께 질문했던 조형물 설치 문제, 예. 벽화 조성 사업,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보면 주민, 학생, 관광객 등 수요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올해 5월 달까지 이제 그런 하드웨어 측면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 또 일곡 중학교에 이제 호클러스도 이제 맨발기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되게 연말까지 가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 하루아침에 모든 분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물론 홍보는 하지만은 많이 오시면 좋지만은 이제 단계별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네네.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선정 과정부터 학생 또 주민 또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쭉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네. 대안들을 만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희망의 거리처럼 주민과 학생들이 쭉 몇 년간 참여하면서 또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어쨌든 저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니, 처음에는 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뒤에 질문이 계속 나오기 네. 때문에 예. 혹시 그러면 청장님 희망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도. 투입된 예산 대비해서 지금 사업이 만족스럽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교부금으로 바랍니다. 20억 투입해서 네, 이제 어쨌든 지금 7상각에 17개 초중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BTS 제2호흡이 서일초 7중 이제 국제고로 나왔는데 그거를 하는 거점으로 만들면서 아주 공원이 또 3개가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청소년들 처음에는 제2호흡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획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법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 꿈, 우리가 청소년 3개의 키워드로 이걸 그동안 이루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7중학교에 이제 교육청하고 교육감이 제안을 예, 주셔가지고 이제 그 국비 사업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네. 이제 헛글라스 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어쨌든 그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가장 어쨌든 북구에서 이렇게 같이 주민, 학생,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도 만족하시고 주민들도 그만큼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해놓으면은 과연 이용한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이번 희망의 거리 조성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혹시 무엇입니까?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특별교부금 신청 당시에는 관광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반면에 실제 집행 내용을 보면은 마을 환경 개선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관광 사업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목표했던 관광 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도저도 아닌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이번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입니다. 제2호의 공식적인 참여나 콘텐츠 활용이 없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제2호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출발을 했어도 이제 법적 사항 때문에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아까 주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우리 남도음식 박물관하고 거기에 이제 아시아 예술 여행센터가 있는데 비엔날레가 있는 관광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갔는데 네. 실제 주민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과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주는 거리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방향이 좀 바뀐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관광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몇 년 전에 그 일본의 제이홉의 팬들, 일본 팬들 그때 의원님도 참석하셨잖아요. 호프 플레이스라는 여성 대표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사는. 이제 우리가 그 시기도 소망에 대한 그것도 하고 네네네. 예, 장학금도 전달하고. 네, 청장님 제가 시간이 좀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혹시 그러면 관광객을 아직 포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본의 그 제이홉 팬들이 네. 실질적으로 제이홉 분이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장소라든가 네. 학교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7중학교를 호클라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중학교에 그 제이홉이 그 생활했던 그런 네네. 내용들이 잠겨져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런 자원들을 많이 좀 보완해가 하면 더 그런 관광 걸 요소가 되는 보완해서 거죠. 관광객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희망의 거리 조성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과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업들만 보면 도대체 왜 체육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도 의원이기에 앞서서 일곡 주민입니다. 희망의 거리를 관광지로 인식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으며 희망의 거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지난 2019년 대구 북구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닌 BTS 멤버를 테마로 하는 거리 조성이 무산되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저는 대구 북구도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사업의 본질적인 한계를 인지하여 사업을 중단했고 우리는 명분만 내세워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청장님께서는 공상예방과
희망의 거리 조성 사업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정책 기획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공상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의 중흥동에서 태어나시고 효동초, 서산초를 다니셨기 때문에 커다랗게 이렇게 문학관에 대한 컨셉은 본인뿐만 아니라 작가 본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 한승원 선생님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흥 커뮤니티센터 보면은 적은 컨셉으로 아이들이 또 원해서 그렇게 공상의 방 뭐 조그만 이제 소품 개념으로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근데 의회에서도 다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이 다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안을 안을 잡으면은 의회의 의견도 거치는 것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주민 그 지금 그 중흥 커뮤니티센터에서 공상의 방을 조그맣게 추진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네. 타치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직접 효동초에는 안 됐지만은 네네. 중흥도에서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 적은 소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예, 했거든요. 청장님 공상의 방, 예, 그거는 네. 충분히 알고 있어서요. 네. 그러면 청장님 지금 기획에 전반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주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예, 청장님, 예.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두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유명인의 명성에 기대어 졸속 행정, 전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로 인해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공상의 방 사업 실패 사례와 이번 희망의 거리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 반영과 사업의 실효성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주민들은 그 결과에 뼈아픈 실망을 느꼈습니다. 제2홉이라는 테마 없이는 관광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 것에 대해 청장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문인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20분도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생활안전 문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백승. 이곳은 용봉동 성당을 가는 인도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폭도 엄청 좁은데 전봇대가 이렇게 인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지금 의지하고 다니는 안전하게 다니려고 이것도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편하죠. 이런 길이 인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앞에 보인 자료로 하면은 용봉동 청계로입니다. 용봉동 청계로가 어디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저희가 영봉 성당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봉동 청계로는 태봉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용봉동 성당을 잇는 도로입니다. 네. 해당 구간을 가보시면 노후화된 전봇대가 인도를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휠체어, 유모차, 보행기 등은 물론이고 일반 보행자들조차 지나다니기가 어렵죠. 혹시 청계로 구간에 이렇게 인도를 막고 있는 전봇대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쪽의 전봇대 개수는 제가 알기로는 55개 정도 되는데 네. 39개가 지장 전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엄청 많죠. 네. 저도 그 도로를 걸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지금 해당 구간이 전봇대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전봇대를 우회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눈이나 비 이런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북구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당 전봇대를 지중화하거나 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로가 이제 보도서치 그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관리 지침에 보면 이역폭이 2m입니다. 네, 그런데 저기 보도는 지금 1.5m로 되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 관리 지침을 보면은 이역폭이 2m 있는데 부두기한 경우는 1.5m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
7월 26일 날 개정됐어요. 그 전에는 1.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1.2m였는데 저기 도로는 1995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영봉 제11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정비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차도 중심으로 보도를 정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저기를 어떻게 계획- 정비를 하려면 네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중화 사업과 보도 확장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보도 확장으로 하면 저기를 하면은 저희가 약으로 뽑아봤는데 한 20억, 지중화로 하면 한 55억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저기는 인도폭을 넓힐 수가 없죠. 그러면 도로가 더 좁아지니까. 네, 이제 도로가 거기가 12m 도로입니다. 네. 그럼 도로가 4.5m씩 2차선이고 인도가 1.5m씩 3m니까 네. 12m인데 도로를 좁혀서 인도폭을 2m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봇대는 그러면- 그대로 두고 인도폭을 넓히면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도로를 좁히고 인도폭을 넓힌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도를 전봇대가 그러면 인도가 지금 이렇게 있고 전봇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인도를 넓힌데 한들 네. 그럼 전봇대가 또 가운데 있겠죠. 아니, 전봇대를 이설과 함께 도로폭을 이설과 넓히면- 함께 네. 네. 이설과 함께를 빠뜨리셔가지고 네. 그러면 그 계획이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네, 저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한 않습니다. 3년 내지 5년. 3년? 3년 내지 5년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고 네. 그 물론 이건 한전과 협의가 그죠. 잘 됐을 때 한전의 협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네. 이 도로를 국장님 한 두세 번만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도로 안 다니고 다 차도로 내려와서 갑니다. 하지만 그쪽은 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기는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서 한쪽 주정차로 네네. 예, 그렇게 하고 11월 1일부터 단속.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홀짝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지금 이 구간이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자료 화면 보시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홀짝제 안내판이 이것조차도 인도를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언제부터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됐다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범 기간이고요. 네. 11월 달부터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 네. 이제 11월부터 단속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속도 되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앞편 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인근에 식당도 많고 그쪽에 그 물류를 싣고 나르는 창고형 회사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봇대만 탓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북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조차도 어쨌든 보행자들의 안전을 뒷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구간을 가보시면 가로등, 간판등도 보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 시설물 외에도 네. 혹시 이렇게 대책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좀 대책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상태국장 주충수입니다. 국장님, 관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관련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관내 공중 화장실은 7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 화장실 위주로 메인벨이 78개소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78개소 중에서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73개소, 시환경공단에서 설치한 것 5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230개소입니다. 예, 예, 그 중에 73개소를 국회에서 설치했고 그거는 약 32%입니다. 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3년도 7월 23일입니다. 네, 그때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예, 그렇습니다. 되었죠. 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공중 화장실 내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주로 이제 공중 화장실의 사건 사고가 성범죄, 불법 네. 촬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의 발생률이 왜 높을까요? 공중화장실이.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빨리 그 주민의 안전에 소홀해서 그때까지 지금 현재까지 공중 화장실에 사건 사고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 화장실은 폐쇄적인 구조와 접근성, 네. 익명성 등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듯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데도 관내에 비상벨 설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의무화가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현재 그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100% 설치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설치가 의무화 되고 나서 설치된 비상벨은 몇 개나 됩니까? 2024년도 1개소, 2025년도 4개소가 있습니다. 총 5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신규 화장실에 한해서 의무화가 되었긴 하지만 국장님,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예산 부족으로 넘기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제일 큰 목적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북구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북구청이나 북구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른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이 안전에 대한 예산을 제일 우선시해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가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 한국을 포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중 화장실 안전 시설 시설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해서 우리 구에서 1억 2,960만 원을 신청을 했었고 2026년도에 4,320만 원을 이렇게 배정을 요구를 해서 지금 그 확정 내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죠? 몇 개소요? 지금 현재는 7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칸막이 내부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려온 예산 외에도 구비를 따로 세워서라도 예, 시급하게 비상벨을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국장님께서 남녀 화장실별로 네. 범죄 발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통계는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범죄 통계는 확실하게 지금 그 정부 지방 행정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니, 저도 그 전에도 네. 그런 통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의 폐쇄적인 구조, 접근성, 익명성 등이 범죄 발생 요인으로 뽑히는데 이는 남성 화장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비상벨 설치 현황을 보면 비상벨이 설치된 남자 화장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같은 공중 화장실이고 범죄 발생 요인이나 가능성도 남녀 화장실 모두 다르지 않은데 설치 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국장님? 지금 현재 그 한정된 예산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주로 해서 여성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로 해서 우리 구청 시 방침에 그렇게 해서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 발생 요인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남자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역차별이에요, 국장님. 그런 이제 국비 사업을 통해서 남성 화장실도 3개년 계획에서 점차적으로 국비뿐만 아니라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정 정도 비율을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비상벨은 화장실 내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면대 우개 바로 옆에 세면하면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설치하고 그죠? 있습니다. 보통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를 하시죠? 예, 예.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공중 화장실 칸막이 내에 비상벨이 설치된 현황입니다. 국장님, 비상벨을 설치할 때 메인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칸칸이 설치하는 것이 맞죠? 칸칸이 설치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서 맞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 법적으로 권장사항이라서 예, 이렇게 권장사항이지만 네. 예산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비상벨을 설치하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칸막이 내 직접 설치하는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가 범죄가 다양화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범죄 증가율을 보면은 공중 화장실에서 범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한다는 것이죠? 네. 관내 설치된 비상벨은 음성 인식까지 되는 비상벨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조벨이 설치되지 않은 칸막이 안쪽에는 혹시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니 위급할 경우 소리를 크게 외치면 경찰로 연결됩니다. 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나요? 안내문이 저희는 부착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본 화장실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칸막이 내 비상벨 설치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내문이라도 칸칸이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10분 해요? 예, 네. 허가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저는 비상벨이 꼭 범죄에만 국한되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도 반드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장애인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된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알고 계십니까? 네. 장애인 화장실에 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예. 현재 칸막이 수 내부 칸막이가 86개 중에서 47개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급 상황은 일반 화장실보다 장애인 화장실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국장님, 장애인 화장실은 다른 곳보다 먼저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예.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 청소 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화장실 일반 화장실보다 넓은 이유는 저는 청소 도구를 비치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건 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는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정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전 이제 공중 화장실을 네네. 점검했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을 갖다 시정됐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을 들여다보면은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에도 점자 안내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예, 최소한 2급 상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인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청장입니다. 예, 청장님, 오늘 안전교통국과 환경생태부에 질의한 주민생활 안전 문제들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서 주민들의 실질적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청장님께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이렇게 아까 보도의 전주라든가 특히 통학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체 실태 자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한정과 또 협의하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장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가급적이면 예산 부분도 좀 늘려서 네. 추진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의 그 비상벨 부분도 어쨌든 이제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비상벨은 국비가 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칸막이 부분은 지금 시 구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구비만 가지고는 이 많은 개소수를 네. 이렇게 다 확충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맞습니다. 관련 네.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해 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정 기조는 눈앞의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예산 확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자 언론 보도를 보니 연내 사퇴 후 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셨습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행정 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 현재 북구청장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북구청장으로서, 네. 현재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요. 네.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연내 사퇴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문인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질문을 통해 희망의 거리 조성 사업의 실효성과 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생활안전 기반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행정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유명인의 이름에 기대거나 화려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내실있는 콘텐츠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문인구청장과 집행기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꼼꼼하고 현실성 있는 행정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 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